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5주째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소식 저희가 특집 시간을 통해서 아침마다 전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로 딱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미치겠다. 너무 전해지는 소식들이 많다 하셨는데 그 전해지는 소식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을 좀 반등하게 만든 전쟁의 종료 혹은 휴전 이 내용일까요? 그렇죠. 예, 전쟁 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네. 아, 얘가 내 말을 좀 듣나? 저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냥 나오면 된다고. 호르무즈 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면 이란 공격 안 할 거고 뭐 이란 의회가 아무리 뭐 통행료 낸다 하더라도 이란 의회는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전에도 그럼요. 호르무즈 봉쇄 결의안도 냈었고요. 네. 그전에는. 근데 한 번도 받아진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란 의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호르무즈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 이란에서 네.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번에는 진짜 받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의회는 그동안 계속 봉쇄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랬군요. 봉쇄 결의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또 벤스가 또 그 얘기했죠.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니네들 큰일 날 거다. 네. 네. 트럼프가 그런 얘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종전을 선언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닌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지금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성금요일이요. 네. 그럼 내일 미국 주시장 쉬죠. 휴장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휴장할 때 뭔가 또 하려고. 뭔가 또 공격하려고 밑박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서너 시간 있으면 할 대국민 연설도 종전 얘기는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데. 원하는 스토리는 아니죠. 그쵸. 근데 폴리티코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폴리티코에서는 종전 그리고 호르무즈 그냥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미리 몇 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는 혹시 나토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호르무즈 이란에서 나온다는 게 나토 탈퇴 얘기도 지금 계속 네, 있으니까. 나토 탈퇴. 왜냐면 나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 얘기하면서 나토 탈퇴한다는 얘기를 영국 언론 이런 데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일단은 SNS 저희가 또 하루를 뵙지 않으니까 이틀치 뉴스를 또 이야기하려다 근데 저는 보니까 많네요. 어제 안 나와서 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교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건 네.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예, 상황이다라는 그래서 거니까.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또 저녁에 나오는 보도들은 좀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며 곧 끝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엊그제 SNS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없이도 그건 너네들이 유럽, 아시아 필요한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네. 우리는 전쟁 곧 끝낼 거야. 다 네. 이란에서 군사를 철수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다들 그 SNS를 통해서 얘기한 거를 공식화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저도 있는 그렇게 기대를 상황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만 그걸 믿냐 트럼프 말을. 그럼 이란 쪽에서도 그러고 있나요? 아니 이란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란은 그냥 우리는 휴전 협상 제안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계속 지금 이란의 새 대통령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새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구냐? 저도요. 새 대통령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그 강경파 안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세 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첫 번째 갈리바프예요. 갈리바프. 예, 갈리바프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채널 4 네. 4번 채널에서 특종이라고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갈리바프는 2018년부터 모사드 협조자다. 모사드 협조자다. 네. 그러니까 가장 미국과 이스라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다. 내통을 하고 있었다. 뭐 내통을 이런 하고 있었다.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고요. 아니라면 이란의 지도부를 흔들려는 작전이겠죠.
예. 근데 최근에 갈리바프의 그런 스탠스나 발언들은 꽤 강경했는데. 원래 그러니까 강경할 수 네, 있죠. 네. 예, 모사드 쪽인데 아닌 것처럼 하려니까. 그게 채널 4의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정한 거를 부정한 게 있어가지고 미국과. 그거를 그래서 그걸 살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새 대통령 갈리바프가 아니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에서 그 개혁파들 중에서 중도파에서 전 루하니 대통령. 전 대통령. 예, 전 대통령 루하니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과 대화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루하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루하니를 두고 예.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이란의 개혁파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세 번째로는 페제시키안인데 페제시키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 그 페제시키안은 뭐 이미 공개적인 사람이고 어제 미국 국민에게 보낸 편지를 썼죠.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저기 화면을 서한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긴 서한이었어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근데 네. 뭐 핵심적인 건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이란은 미국민들에게 적대감 없다. 네. 적대감 없는데 자꾸만 그 이란을 위협하려고 하고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위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메시지 핵심은요. 우리 이란 사람들 미국 싫어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똑같아요. 이란 사람들 미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국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되게 좋아해요. 미국 좋아하고요. 뭐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오늘 당장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란 사람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미국을 지지할 거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미국 좋아해요. 그런데 하도 쪼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 끝내자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메시지 중에 하나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은 종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란 내에서 비판이 안 나왔거든요. 보통 그런 메시지를 내면 강경파 쪽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보도로 항상 나왔군요. 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에다 야 나도 협상단에 끼어들어. 날 배제하지 말아라. 나를 배제하지만 끼어라. 우리는 경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끼어들어서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파이디 합참의장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당신은 협상단에 끼우면 미국한테 다 양보할 거야. 그래서 당신은 안 끼워주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페제시키안이 뭐라고 자주적인 섞인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냥 성명서나 읽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 대통령이 하는 게. 자, 그러면 성명서나 읽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종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난이 없다. 그러면 핵심부에서 나온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메시지 자체가 페제시안 대통령의 독자적인 그런 행보가 아니라 대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대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어저께 계속 제가 찾아봤던 게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나 보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러면 핵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보구나. 종전 준비는 돼 있다 얘기를 하되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휴전 협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만약 페제시키안도 휴전 협정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준비가 돼 있다고만 얘기했지. 그 준비라는 것에 있어서는 뭘 준비한다는 그러니까 걸까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겠죠. 뭐 미국이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애매한데 아무튼 분위기는 협상으로 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어떻게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10시에.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안 좋은 시나리오. 요거는 혁명 수비대가 얘기한 새로운 항로입니다. 이게 어디죠? 저기가 호르무즈요. 지금 호르무즈고 원래는 트래디셔널 항로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만 쪽으로 들어가고 오만 쪽으로 나오고 그 대신 여기 들어갈 때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가 대툰부섬이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나올 때는 오만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안으로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이란 쪽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더 안전한 코스 요렇게 가라. 예, 그래놓고 가격을 어떻게 매겼냐면 기름 유조선과 가스선은 200만 달러. 200만. 예, 이거 제가 얘기하는 혁명수비대가 매긴 가격입니다. 좀 그다음에 쌀, 뭐 밀가루 이런 거는 100만 달러. 반 가격이네요. 예.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에너지, 거죠. 예,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건 50만에서 7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매겨놓고요. 그 대신 이제 공짜도 있습니다. 공짜요? 예, 의약품. 약간 또 인도주의적인 건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읽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우디가 지금 열이 받았어요. 이게 원래는 예를 들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려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요. 네. 예, 이스라엘 거치고 요로 라인으로 예, 아시켈론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쭉 빼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빼는 라인이 보통은 이게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 라인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안 거쳐요. 시리아 거쳐서 터키로 가요. 그래서 터키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빠져요. 네. 예, 요 라인이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배제되는 겁니다. 이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배제시킨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네, 소입니다. 네타냐후는 계속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 바라고 그게 소위 말해서 인도에서 아이맥 라인하고 같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호르무즈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우디는 그거를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가고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로 바로 올라간다. 이 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아부할 줄 몰랐을 거다만 나한테 아부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키스 마이 에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4일 전에 굉장히 그 말이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공식 반응 하나도 안 내놨거든요. 그 말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네. 사우디 쪽에서는 빈살만 쪽에서는 아무런 공식 반응 하나도 안 발표가 내놨는데 없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였어요. 어떤 행동이죠? 미국 무기 안 사겠대요.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미국 무기를 안 사고 그러면 미국 무기를 산다라는 거는 단순히 사우디가 그동안 미국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끝났다. 근데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싫고 네. 미국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보호해주기는커녕 공격을 많이 당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국가에 대한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만히 보면은 미국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팍스 실리카 AI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사우디 안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측면들이 새로운 변수로 지금 이 중동 지역에 문제가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근데 계속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그 있는 얘기 상황이에요. 나왔었죠. 네. 아랍에미리트가 다국 접근을 하겠다.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또 나옵니다. 또 아니래요? 예, 그거 아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게 저도 좀 의아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그걸 혼자 할 수 있을까? 해군력으로 안 될 텐데 다국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여러모로 더 안 좋을 텐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굉장히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여러 차례 네, 인내하고 해주셨는데 있었죠. 이제는 인내심의 끝을 본 건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다. 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다 그 얘기하는데요. 트럼프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다국적군이 왜 안 들어오냐. 그런데 이 국가들의 원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토는 유럽과 북대서양만 하는 기구지 그 호르무즈나 이쪽은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위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걸 명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다국적 연합군이 함대가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대체 이란과 미국과 이란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교수님과 갈리바프랑 하고 있는 거다. 뭐 누구랑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추론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0시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한다면 그동안 SNS에 올렸던 이제 우리 군 철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순순히 이제 전쟁을 끝낼까요?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요 공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죠. 종전 선언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찝찝한 건 종전 선언을 할 거라는 한 다음에도 그런데 우리가 아직 덜한 게 있으니까 군은 빠지는데 미군은 철수를 하는데 공군력으로는 공격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루비오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지상전은 하지 않지만 꼭 지상전이 아니어도 우리 공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상군은 빼고 공중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란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겠다. 그 대신 지상군은 빼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소스하고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미 카터였거든요. 드디어 지미 카터를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미 카터가 마이너스 44였는데 트럼프가 마이너스 45예요. 아이고, 이겼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거든요. 기록을 세웠고, 네. 예, 그러면 지미 카터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미지라는 건 무능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하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로서는 더 견디기 힘들 거고, 그래서 아마도 종전은 선언하고 지상군은 안 하는 대신 그 대신 공군력으로 나머지 작업은 더 하겠다. 2, 3주는 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2, 3주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하게 네, 2, 3주죠. 3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그냥 종전 시점을 저는 4월 11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60일 되는 4월 28일쯤 그쪽으로 4월 생각을 해야 28일. 될 것 같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 그다음에 지금 이란 쪽에서 종전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못 믿겠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증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의회 승인을 미국 받아와라. 예, 그런데 그건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제 페제슈키안이 러시아나 중국의 중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중재를 얘기했는데 어제죠. 파키스탄에서 중국에 갔다 왔어요. 중국을 만나고 왔어요. 휴전안을 가지고. 네. 근데 중국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거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중재를 서주는 걸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이란은 JCPOA를 잘 지켜왔고 근데 미국이 나갔지 않느냐. 이란은 잘 지켰는데 근데 유럽이 하는 말이 참 웃기더라. 미국이 나갔지만 그래도 이란 니네들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근데 이란이 도대체 뭘 지켜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을 했어요. 이란 편을 들어줬어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에 들어서서 협상을 해주면 이거는 뭐 종전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에 서서 협상을 중재해 준다라는 게 네. 이게 이란 편에 섰다라는 거는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푸시를 하면 아니 그 푸시는 하지 않지만 종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종전을 예, 임한해라. 종전을 설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푸틴은 이스라엘에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더 때리지 말으라고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고 있죠. 근데 이란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반박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종전을 한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멈추면 끝이에요. 근데 공격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르무즈는 안 풀려요. 그건 안 풀립니다. 이란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시설 그리고 네. 미국에 이제 관련한 다양한 중동에 네. 있는 시설들에 폭격을 해 왔는데 밤 사이에는 어제부터 계속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쪽을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네. 했고 실제로 바레인인가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관련한 네,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이제 미국이 이게 리스크가 있구나. 여기가 좀 건드려지면은 크게 흔들리겠구나 싶은 것들을 하나씩 에너지
이번에는 빅테크 점점 더 근데 똑똑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그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파괴하는 게 이란의 기초 시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공장들. 그러니까 다 민수용 공자들이거든요. 그걸 다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란으로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게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1대1 대응 공격. 네,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공장 다 깼지 않습니까? 네. 알루미늄 공장 다 깨고 사실 그 알루미늄 공장이 이란이 힘들게 만든 거거든요. 60년대 그 당시 그 샤가 알루미늄 만들려고 그랬을 때 미국이 반대했어요. 니네들은 우리 거 사서 쓰면 되지 뭐 만드냐.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다 깬다라는 얘기는 이란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예,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니네들은 의존해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도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격 멈추면 이란도 공격 안 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체급이 세 체급이나 더 높은 복싱 선수들이 무제한급으로 싸우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란이라는 선수보다 체급이 세 체급이나 높고 펀치 강도가 훨씬 세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방 때리면 쓰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 방 떨어지는데 이란이 안 쓰러지고 15라운드 판정까지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미국이 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절대 안 지겠다고 끝까지 장기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국에는 그 말이 맞는 거죠. 미국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징계 될 거고, 이거는 미국의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우리 주식 투자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종전 얘기가 사실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호르무즈 해협은 너네가 알아서 해, 필요한 유럽 국가 뭐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트럼프가 너무 빨리 이거를 발을 빼고 싶은 방법 중에 본인은 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뭐 핵 얘기나 미사일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요. 없어요? 우라늄 440kg짜리 얘기는 네. 딱 사라져 버렸어요. 네네. 그거 얘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만 중심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에스파한 쪽에 있는 핵시설을 또 때렸어요. 굉장히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걸로 가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큰 불이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또 최악의 경우는 하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이란이 보상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이상 전쟁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건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보증해준다 치면 그럼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 그 통행료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미국은 퉁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상을 하려면 제재를 풀어주는 건데, 제재는 절대 안 풀어줄 거고, 그러면 호르무즈 그걸로 알아서 니네 그거를 주변 국가들 삥 뜯어가지고 그럼 우리 보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란이 계속 돈을 요구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반박을 하면 그 압력이 세면 이란도 계속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래 우리 그러면 통행은 해줄 텐데 미국과 관련된 기업, 이스라엘과 관련된 물건을 실는 배는 못 나가. 또 예, 전쟁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란 쪽에서 이번에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발언을 일단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받을 가능성이 있죠. 추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네. 미국 관련한 이스라엘 관련한 배들은 쉽게 통행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네, 그럼 우리는 있다. 최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람코에서 그쵸. 갖고 오는 게, 사우디에서 석유가 우리가 30%를 갖고 오는데 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요, 그 미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다 올린 거를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유가가 네. 자기가 사는 곳에 유가가 1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2,200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120원이에요. 더 환율로 비싼 계산해 거예요? 보니까. 예, 2,120원. 그게 제일 싼 거래요. 제일 저렴한 제일 싼 가격에 게. 그런데 다른 데는 이 쉐브론인가는 2,600원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12분을 운전해서 한 2, 3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12분 운전해 가지고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데 화가 난다는 얘기죠. 미국 기름이 그렇게 좀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꽤 더 많이 비싸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 아침에 보니까 그 오면서 그냥 1,800원에서 2,000대로 있는데 비싼 데는 2,000원 좀 넘었고요. 네네. 1,890원, 뭐 1,800원대인데 미국이 그렇게 심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모주타바의 생존 가능성은 우리가 종전을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주타바가 러시아에 있다는 말을 그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가 슬쩍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사실 초반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죠. 예,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근데 사실 어디에 있는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러시아에 있다면 러시아 병원에 있을 테고 그러면 의사 결정은 모주타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이란에서는 뽑을 테니까. 예. 모주타바의 생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생사 여부는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관건이 되지 않고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최악은 사실 네. 염두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네. 이대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고 한데 만약에 이 종전이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각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쓰게 될까요? 불발이 된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예, 불발이 사실. 된다면 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추가적으로 더 확정이 네, 되고. 추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전비를 보장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미국은 공격은 계속하기 어렵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전쟁은 미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란에 반대되는 세력들 주변에 있는 반군 세력들 이용해 가지고 이란을 흔들려는 작전을 하겠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이 엄호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있죠. 네. 여기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계속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을 죄고 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나려는 수순을 가고 있는데 네타냐후의 목소리는 전쟁 안 끝났어. 굉장히 상반된 네.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미국이 무기를 안 대주면 이스라엘도 전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군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군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고 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뭐 이란 쪽 보도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UAE에서 몰래 비밀 회담을 가지고 있던 미 해군 장교들이 있었는데 37명을 우리가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확인 보도는 아닙니다. 네네. 이런 쪽에서만 나온 네네. 보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그리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뭐 미국의 비싼 드론들이 16대나 지금 격추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 피해가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이란 쪽에서는 뭐 드론 잡는 거, 뭐 미국의 굉장히 비싼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뭐 여러 중부지방에서 상공에서 전부 다 격추시켰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맞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전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제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했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끝내려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발언이 부디 독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 네. 강경파 쪽에 있어서의 대변인 역할로 네. 말을 하는 발언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돼서 종전 수순을 밟는 거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요. 이란 쪽에서 지도부 안에서 핵심층에서 위쪽이 상층부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루하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루하니도 우리나라 지도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지치죠, 힘들죠, 도망 다니고 있는데 테헤란의 인구의 600만 명이 지금 그 테헤란 바깥에서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전쟁은 끝내야 된다라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방향은 이란도 종전으로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시에 나와가지고 종전을 하는데 작전할 건 좀 더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을 한 다음에 끝내겠다 하면 이제 이거는 계속 공격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자 끝내고 전쟁 안 한다 그냥 우리 끝내겠다 나오면은 그거보다 더 깔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그만해 하고 끝내면.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대전제인데 네. 어제는 그 미국의 군함이 항공모함이 세 번째로 또 갔다라고 보도까지 있어서 아니 앞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제 전쟁 끝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럼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하고 의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 한쪽에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존쟁 선언한 다음에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휴일날 지상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최악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진짜 최악입니다. 주말사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는 사실 그 하르그섬 우리 교수님과 여기를 공격할 것인가 저기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는 계속 하르그섬에 대한 발언이 네.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시나리오도 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게 5가지 루트를 얘기하는데 5가지 루트가 전부 다 어렵다. 지상전을 가서 하는 게 어렵다. 쉽지 네네. 않다. 그리고 하르그섬이나 이쪽 점령하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점령은 할 수 있지만 지키지를 못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최악이죠. 점령하는데 지키지 못하면은 유가는 오를 테고 미국은 미국대로 피볼 테고 그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지지를 떨을 테고 그건 악수를 둘 것인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와서 오히려 지금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전쟁 관련해서 그럼 교수님도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 보실 거고. 예, 봐야 되는데 종전인데 저는 공격을 계속 할 거라는 말을 할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예, 지상전은 안 하되 공군은 계속 할 거다.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계속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서 이거는 종전 메시지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벤스가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 여부를 조건으로 건다면 그러면 봉쇄 해제 여부. 예, 봉쇄 해제 네. 여부를 해제해야지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 말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고 차라리요 제일 좋은 거는요. 야, 우리 전쟁 그만할 거고 호르무즈 해협은 거기 통과하는 나라끼리 알아서 해. 그 SNS에 올렸던 딱 예, 그 그게 워드. 제일 좋습니다. 그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 뭐 다른 것 붙이면 이것 좀 다시 복잡해져요. 원점. 네, 원점이 돼요. 이란의 반응이 10시 이후에 나오게 될 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일- 반응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자. 그다음에 이란적 핵문 수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지 않는다. 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2번 속았다. 그렇죠. 예. 10시 이후에 또 밤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부디 우리가 원하는 좀 희망 섞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를 바라보겠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박현우 교수님과 함께 저 전달드리도록. 한마디만 하면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도 주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주식 투자자 중에 1인이다. 네. 예, 그래서 요새 계좌 안 열어보시겠군요. 살짝 보고만 나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도 함께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종전수순을 밟는 건가 싶다가도 계속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유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그 불안감이 유가에 또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 노이즈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본질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투자에 중요한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선엽 대표, 박병창 이사, 그리고 장우진 작가, 차영주 소장 네 분과 함께하는 진짜 투자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궁금하신 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확인해 보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교육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